제가 볼 때는 뭐 시진핑이 훨씬 더 위에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우습게 보는 거죠. 미국에 초청해도 안 갈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자기는 뭐 2, 3년 있다 물러나는데 나는 10년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내성이 엄청나게 생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보도 없고 맷집 자신감 있는 거는 뭐 시진핑 훨씬 앞서 있지 않을까. 첨단 사람은 오히려 뭐 뒤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시장도 훨씬 크고 중국은 뭐 1도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관세가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면서 완전히 중국을 타겟으로 돌리는 그런 예.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상 환경이 더 엄중해졌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핵심에 있는 이 중국의 하이테크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상무님께서 보시는 요즘의 증시, 뭐 오늘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오늘은 상당히 그 기쁜 날 같기도 한데 네. 저는 뭐 아직 불안함이 여전히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의도가 제조업 육성, 무역 적자 해소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중국하고 싸울지 또 다른 사람하고 싸울지 그런 게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장이. 솔직히 불안한 감이 있다 보니까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예. 꼭대기 어딘지 모르고 너무 불안한 장세인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 예측이고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나올 거냐. 그게 가장 또 하나의 포인트 같습니다. 아, 예. 아니, 이게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김열매 실장과 이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캐치를 하나 해주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10%이잖아요. 네. 10%. 네. 네, 지금 관세가요.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 하면 거래 기술이지 않습니까? 워낙에 지금 관세 뭐 100% 이런 얘기를 하고 185개국에 때리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깜짝 놀라고 나서 90일 이후에 이렇게 발표하니까 시장은 오히려 환호하면서 지금 증시는 올랐는데 예. 어쨌거나 보편 관세를 지금 10%를 그렇죠. 확정한 거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관세라는 거는 미국한테는 계속 매겨 있었고요. 뭐 철강도 매기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워낙 뭐 중국에 대해서는 100%뭐 104% 이래 얘기하니까 10%는 좀 뭐 없어 보이기도 한데 네. 사실 우리가 세금을 한 10% 더 낸다. 와. 뭐 그 정도는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한데 한 25% 30%더 낸다. 네네. 이건 사실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국가별로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5%를 때린다고 했다가 10%로 줄어드니까 갑자기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그렇죠. 건데. 근데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부과하고 그쵸. 보편- 철강 자동차 뭐 네, 이런 철강 거요. 자동차 부과하면서 상호 관세 10%를 또 부과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로서는 기본적으로 얻겠다는 걸 다 깔고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셈이어서 역시 거래는 이렇게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또 역시 드네요. 뭐 거래 뭐 대가다. 어쨌든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줄령이는 세계 증시가 줄령이는 거는 예. 뭐 역사상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이게 주요 주제는 아닙니다만 네. 예. 상무님께서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변동의 시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어떤 평소 지론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저희는 뭐 지론은 항상 그렇습니다. 위기가 항상 기회다. 네. 뭐 과거에도 그랬고요. 항상 복귀를 하더라고요. 많이 빠지면요. 한두 달 후에. 네. 이벤트이기 때문에 항상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은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환율을 이제 관세를 이렇게 많이 매기면 정말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으니까 네. 고민이 되게 하지만 그래도 기회다 생각하면요. 저희는 뭐 빠졌을 때 주식이 좀 적게 있는 사람은 사야 되는 거고요. 네. 많은 사람은 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는 이 관세 영향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어떨 거냐 아니면 피해를 받아서 되게 힘든 종목이 어떨 거냐 그런 걸 저희는 우리 전선에서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위기가 기회다라기보다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 계신 건데 예. 그렇다면 요즘 이 고액 자산가들은 지금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고액 자산가나 적게 있을 마음이나 좀 뭐 손실 보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고액자산가들은 원래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많이 해놨어요. 네. 생각보다 두려움은 좀 적고요. 아, 그래요. 예, 최근 상황은 주식이 좀 안 좋으니까 팔고 채권을 옮겨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채권을 옮겨가는 경향이 있고 주식이 많은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니까 좀 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금 약간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걸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좀 돈이 많은 분들은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요. 최근에 뭐 새로 계좌를 터서 투자하겠다. 계좌는 아니지만 돈을 입금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제법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급락 시점을 투자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오늘 그러면 상무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그런 기회를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9개월 전쯤에 출연해 주셨을 때 이제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내신 여러 기업들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눈여겨보고 계신 기업들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발로 뛰어서 그때 한국 주식에 올인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한국에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수출 많이 하고 1등 회사들. 1등 네. 회사 책을 쓰면서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은 생각보다 그런 회사들이 좀 약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저희는 지금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수출이 비중이 넘치면서 발로 뛰면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가보고 관심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에서 좀 환율에서 영향을 덜 미치는데 그런 데 이제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실 뭐 애국심만으로 투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9개월 전쯤에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높이 이제 매력도를 느끼셨는데 지금은 또 이제 중국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렇긴 이해하면 될까요? 하지만 뭐 네. 한국 주식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뭐 우리가 수출 많이 하면서 정말 글로벌 1, 2등 하는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환율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600원, 1,700원 이렇게 갈 거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럼 그거 그 왜 시기도 그러냐면 중요하잖아요. 시기. 언제까지. 뭐 1년 내내 아니지만 2, 3년 내내 그래 온다. 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외국인들이 FDI 같은 거 직접 투자 안 하잖아요. 네. 한국에 공장 진사는 없죠.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좀 그러니까 해외 투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정부 부채도 많고 하니까 또 정부 재정도 그렇고 그러면 신용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상대적인 환율은 좀 불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 중에서도 정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물론 오늘처럼 이런 충격적인 관세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도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게 뭐 중국 미중 간을 제가 좀 설명하면은 우리가 17, 18년도에 본격적인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어요, 사실은. 이 트럼프 일기 때. 예, 일기 때부터. 그래서 바이든에서 왔는데 그때는 이제 규제를 많이 한 거죠, 중국이. 규제를 많이 하면서 이제 뭐 16나노 이하 장비들은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통신 하회 규제하고 그다음에 뭐 IRA 하면서 규제하고 그런 규제를 아주 많이 했었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성이 많이 생겼어요. 네. 저는 그래서 엄청난 내성이 생겼다 생각하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하지만 관세 어쨌든 이게 이제 서로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바로 다음날 즉시 반응하고 예, 예. 또 만성하고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가 저 시진핑이 훨씬 더 위에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래요? 뭐 우습게 보는 거죠. 미국에 초청해도 안 갈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자기는 뭐 2, 3년 있다 물러났는데 나는 10년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내성이 엄청나게 생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보도 없고 맷집 자신감 있는 거는 뭐 시진핑 훨씬 앞서 있지 않을까. 상무님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셨는데 얼마 만에 다녀오신 건가요? 저도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사이에 중국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셨나요? 아, 엄청 느껴졌어요, 사실은. 특히 그 뭐 네. 우리 한국은 중국에 올인하던 기업들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네. 대표적인 화장품 같은 거. 네. K-팝 공연 같은 거는 아예 허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10년째. 공연을 안 하니까
뭐 화장품이나 문화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뭐 상해 같은 데는 한 12만 명이 딱 한 교민이 한 10,000명을 줄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현대차가 아니 삼성전자 핸드폰 같은 한 30% 하다가 지금 0. 몇 프로 되잖아요. 네. 점유율이. 현대차도 뭐 한 12% 하다가 작년에 1.2%인데 제가 최근에 0.5, 6%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은. 그래서 한국 지옥이 돼 있는지만 특히 대만 지옥이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대만 지우기. 예, 그래서 뭐 요건 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텐데, 예. 베이징에 있는 대만 유명 음식점, 웬만한 건 다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대만을 잊어버리게, 대만 지옥이라 하는 거죠. 결국은 대만을 이렇게 중국화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 경제는 안 좋은데, 음. 또 하나 이제 첨단 산업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를 가져오셨는데요. 예.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이제 첨단 산업의 대표적인 게 중국의 반도체입니다. 예, 혹시 예. 반도체에 관련해서도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도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다고 보시나요? 거의 따라잡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예. 네. 여기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요 화면을 좀 보면은 네. 중국의 팹리산 업체가 한, 요 23년 기준이면 한 3,400개인데, 네. 25년 기준으로 한 5,00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챗 GPT에 놓으니까 예. 프로그램을 한 80~90%는 AI가 해줍니다. 네. 사실 설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특히 투자를 많이 했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 우리가 다른 거 모르는데 반도체에서 혹시 반도체가 공정이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상상도 잘 아니 가늠도 안 우리 되는데. 실제로 반도체 디램 생산하면은 네. 공정이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찍어볼까요? 예, 어쨌든 네. 한 700개 정도. 700개요? 아, 예, 네. 공정이. 그래서 유일하게 반도체는 중국이 잘 못 따라올 거다. 예, 예.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이었죠, 사실. 네. 우리가. 근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HBM도 생산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낸드, 저장 장치는 낸드. 낸드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잠깐 보면 거의 무주공산이다. 무주공산. 여기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의 양적 메모리라고 있어요. 네. 294단을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양산에 성공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이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키옥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래서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차이는 거의 없다. 일본도 있고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 네. 파운드리가 제일로 이제 그거 했던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뭐냐면 우리가 뭐 노광하면서 선폭을 간격을 몇 나노 이렇게 하는데 7나노 이하는 삼성전자와 TSMC만 3나노 7나노 생산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래서 16나노 이하를 규제를 했는데 중국이 EUV 장비 없이 예. 네덜란드 EUV 장비 없이도 EUV 네덜란드 ASML 장비인데 이게 없으면 7나노 이하는 못 만든다고 전 세계가 생각했는데 작년에 이제 24년도 2번이나 성공했어요. 아. 성공하고 양산에 들어간 거죠. 7나노 칩을. 예. 네. 최근에는 뭐 EUV 장비 없이도 3나노, 2나노까지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파운드리 쪽은 아까 이렇게 많으면서 거의 따라잡는다.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6월 말이나 하반기 가면은 이 5등한 회사가 2등하는 삼성전자를 제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빨리 올라온다. 언론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점유율이 밀릴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저희가 또 그 방송 준비하면서 상무님께서 보내주신 현지 영상을 보고 또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율주행 차를 직접 탑승을 하셨다고요. 오늘 예. 또 그 자료를 가져오셨죠? 예, 자율주행 한번 볼까요? 네. 네. 저희가 또 그 영상을 자율주행 먼저 보고 가볼까요? 아, 예. 탑승을 직접 촬영하신 영상 맞으실까요? 예,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했는데 제 네. 영상이 저 이제 영상을 보면은 저기 이렇게 뭐 가다가 이제 약간 중앙선도 춤춤하기도 하고요. 어. 추월도 잘 하고 예. 비보 좌회전 같은 거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한 45분을 탔는데 베이징에 예. 포니 AI라는 회사를 방문했어요. 본사를 방문하고 제가 탔는데 뭐 전혀 뭐 운전자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 같았어요. 저 운전석에 아무도 안 앉아 있습니까? 안 앉아 있죠. 어. 안 앉아 있고 중앙선도 침범하기도 하고요. 또 추월할 때도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없는 신호등 없는 건널목도 잘하고 오토바이 끼어들게도 절대 안 부딪히고 아주 안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타보는 것이 어떤 시범 사업이라든지 그럴 때만 좀 타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상무님께서 저 이용하신 서비스는 그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서비스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하면은 3년 전부터 실제로 자율주행을 시행했고요. 요금을 내는 아, 네. 자율주행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한 20개 도시 이상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에는 레벨 4를 얘기합니다. 레벨 4, 1, 네. 2, 3가 있는데 레벨 3는 운전자가 옆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네. 자동으로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레벨 3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아, 네. 근데 중국은 레벨 4가 허용돼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미국은 올해 뭐 아시겠지 뭐 오스틴에 우리 테슬라가 한다 그러고 텍사스. 네. 네. 예, 텍사스에 그다음에 웨이모가 한다 그러고 있고 애플은 자율주행을 포기했고요. GM 같은 데는 한 4.8조 적자나서 아예 접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두 개 회사인데 베이징 같은 데는 포니 AI와 바이두가 두 개 회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 한국은 레벨 3가 아직 허용 안 됐어요. 아, 속도가 75km 정도 가는데 비용 측면에서도 지금 되게 심각한데 뭐 비용은 뭐 그렇지만 중국은 7세대 자율주행이라고 그러더라고 벌써. 7세대요? 예,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눠서 예. 이제 자율주행 7세대 자율주행이 차가 포함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뭐 자율주행 설치하는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자율주행은 생각보다 빨리 와 있고 앞으로 한 100군데 정도 100개 도시에다 하겠다는 거고요. 우한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150만 명이 이용했고요. 포니 AI 같은 회사를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포니 AI 같은 경우도 사고율이 제로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희가 사실 뭐 중국 대단하다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일기 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중국의 이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가해 왔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따라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가 일단 규제를 할수록 죽지 않게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따라잡는 거 하나 주가 요거 잠깐 표를 한번 보면요. 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핸드폰 기준할 때 7나노 이하 이 메이트 70이나 7나노 이하 칩을 얘네들이 개발했어요. 작년에. 여기 보면요. 네. 그리고 OS를 작년에 개발했어요. 이 OS를 19년부터 개발해서 한 5년, 6년 걸려서 개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긴 안드로이드 같은 거 안 쓰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안드로이드 쓰다가 작년 연말부터는 안드로이드가 없어진 거죠. 구글에 안드로이드를 쓰면은 결제한 거에 30%더 네. 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와 OS와 칩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 안정 제목해놨는데요. 우리 한국은 아시겠지만 갤럭시 같은 경우는 25도 마찬가지고 24도, 25도 컬컴 거 쓰고요. 예. 그다음에 OS는 구글 거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핸드폰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급격히 증가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규제를 하면서 한 10년 정도 정말 엄청난 지원과 네. 노력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어. 기술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따라잡았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특히 딥시크 같은 거 나오면서 예. 엄청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뭐 쉽게 말하면 내공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보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이제 중국 지도부의 어찌 보면 선구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또 하나 사례가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네. 네. 최근에 뭐 여기 보면 화면에서 한번 2차 전지가 나올 텐데 어디에서 여기 보면 5분 충전으로 470g 한다 이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아 맞아요. 네. 예. 이거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네. 밑에 테슬라 벤처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선데 요건 조금 뭐 재밌는 게 사실 충전하려면 우리가 음극재는 이게 흑연으로 만들어요. 양극에서 음극할 때 충전인데 네.
실리콘을 쓰지 않으면 충전이 안 돼 사실. 엄청나게 많은 빨리 급속 충전이. 네. 실리콘 가루가 불어나기 때문에 거기다 예. 전지를 넣는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리콘 한 7에서 8% 정도 넣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는 응급제다가 대주전자라고 예. 회사를 하는데 그래서 영국의 넥시온 회사가 세계적 1위 회사예요. 실리콘 응급제. 그래서 군산에 올해 1월 달에 완공했어요. 실리콘은 50%짜리를. 예. 그 제가 그 공장을 한 달 전에 갔다 왔어요. 네. 영국 회사인데 100% 영국 회사예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10분에 한 700km 정도 갈 거다. 네. 이게 아직 상용하려면 상용은 완전히 안 됐어요. 예. 네. 공장 완공했는데 그런데 5분 충전으로 470km 간다는 거는 이미 50% 실리콘 응급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숨기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LFP 같은 경우 우리가 최근에 개발하지만 그분들은 2008년도부터 개발했어요. 사실 뭐 철이 이게 밀도 높은데 안정성 되게 높은데 예. 거래 많이 나잖아요. 그럼 기술 개발을 정말 집중해 하면서 틀린 거죠 지금. 그렇다면 그 LFP 배터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상무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로는 실리콘 50%짜리. LFP에다가 네. 응급제에다가 실리콘 50% 이상을 그렇게 했을 해서 거다. 네, 음극제. LFP는 양극제고요. 예.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계적으로 아마 좀 공개는 안 돼 있을 거다. 네, 공개는 안 돼 있는데 넥시온의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예. 아마 그거 사용하고 있을 아니면 것이다. 답이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내부 기술은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예. 분위기가 정말 중국이 예. 상당히 많이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올해 그러면 그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신 계기가 상무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이제 중국이 이 M7이라고 얘기하죠. 중국판 M7들이 예. 뭔가 중국을 주도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감지가 되셨고 가보니까 확실히 중국의 경기를 살릴 만큼 변화를 주도할 만한 그런 현지 분위기가 느껴지셨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내가 그 뭐 단기간에 그걸 느낄 수는 없지만 네. 쉽지는 않지만 경기도 미국 중국 경기 좀 안 좋아요. 공무원 월급도 깎고 네. 부동산 가격도 많이 내리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중국 안 좋아요. 분위기 안 좋다고만 했었죠. 안 좋은데? 네. 우리가 뭐 BYD 같은 경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저 미국하고 지금 테슬라랑 네. 3월 달에만 해도 지금 벌써 아직 뭐 한 40% 정도 중국은 진기체 증가는 3월 달 지난 3월 달 기준으로 네. 테슬라는 한 중국에서 한 11% 감소한 걸로 그렇죠. 나왔는데 이게 뭐 한 4분 1도 안 되는 회사가 지금 한 3배 정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테슬라보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중국이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가서 느낀 건 확실히 이제 길에 가면 차가 많고 이렇게 특히 네. 첨단 산업 아주 하이테크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들은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는 거죠 가면은 네. 네.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거기 가면은 이제 확실히 중국이 변하고 있다. 그쪽은 또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아까 뭐 물어본 거 오징어 게임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 뭐냐면 계속 회사가 없어지면서 생존한 기업이 정말 기술이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예.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도 저희가 살펴봤고 또 뭐 반도체 그 D램 메모리 여러 가지 기술을 따라오거나 또 스마트폰 기술 따라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들이 이제 향후에 정말 돈이 되는 서비스로 넘어가는 게 AI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지금 딥시크 열풍 이후에 중국의 AI 기술을 바라보는 세계 시선이 많이 달라졌는데 예. 직접 가보셨을 때 이 중국의 지금 이 AI 발달 상황이라고 할까요? 혹은 상용화 수준 어떻게 지금 읽고 오셨습니까? 저희는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딥시커가 사실은 뭐 가격도 한 10분의 1이고 인원도 10분의 1에서 80억 들여서 우리 뭐 예. 메타가 그런 뉴스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딥시크 열풍은 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 이래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딥시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왜 가냐면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예. 사례가 그렇습니다. 바둑을 7급짜리가 9급 10만 명 모여도 바둑 1단짜리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죠.
야, 영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똑똑한 양원평이라는 사람들이 이 컴퓨터에서는 이 엔지니어들은 한 명이 1000명을 커버 가능합니다. 그런 천재들이 정말 중국에 생각보다 많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남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 했는데 요 딥시크가 되면서 아시겠지만 뭐 텐센트도 딥시크를 도입해갖고 지금 게임에도 딥시크를 하고 있고요. 가전에도 하고 있고 자동차에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머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그 휴머노이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뭐 BYD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하도 테슬라가 1000만 이상 파는 자율주행 칩 FSD 칩을 네. 공짜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3천만 원짜리 차에. 3천만 원 이하 차례도 1000만 원짜리 그 자율주행 칩을 공짜로 주겠다는 예. 거 발표했지. 그러니까 그만큼 딥시크가 주는 영향이 큰 거죠. 우리 딥시크가 이제 AI 우리 챗 GPT의 새로운 버전을 보면 되는데 예. 그만큼 AI가 이제 확산되면서 혹시 로보락이라고 쓰십니까? 그 로봇 청소기잖아요. 네. 예. 그거 한 90%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점유율이. 저는 비싸서는 못 쓰고. 예. 그게 중국 막 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잘 못 넘어가거든요. 예. 네. 근데 뭐 그거는 그전 단계지만 뭐 장난감이다 앞으로 딥시크가 엄청나게 적용되면서 특히 휴머노이드는 머리가 생기면서 머리잖아요. 예. 옛날에는 로봇이 있으면 이 자동화만 주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로봇의 머리 두뇌가 생긴 거죠. 두뇌. 두뇌가 생기면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휴머노이드 시장은 엄청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예. 휴머노이드 얘기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에 좀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 있을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좀 더 보면 좋을까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휴머노이드는 이제 인간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개라든지 개도 마찬가지고 네. 네발 로봇. 견마 로봇. 예, 네. 예. 사람 태워 다니고 네. 총도 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 잠깐 요 화면 잠깐 보시면요. 네. 네. 뭐 인간도 있고 요 전쟁도 이걸 하고 있고 뭐 로봇하고 세상도 같이 살고 러시아도 하는데 요 화면을 보면요. 예.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로봇에서 이 딥시크 같은 머리가 생겼다. 예. 네. 머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 3천만 원짜리 주면 산다 그러거든요, 요즘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을요? 예, 예. 근데 그게 한 20kg, 30kg짜리 물건도 옮기고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로봇 하나가 사람 한 5인분, 6인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뭐 잠도 안 자고 계속 일 시킬 수 있고 예. 우리는 52시간 지켜야 되잖아요. 뭐 심한 얘기 하지만 뭐 마음에 안 들면 뺨도 한 대 때려보고 뭐 그러지 로봇이니까. 않겠지. 예. 뭐 나한테 반응도 안 하고. 네. 근데 물건 나르는 거는 훨씬 잘하거든요. 과거에 물건 나르고 이런 거 못했잖아요. 자동화 그쵸. 했는데 예. 머리가 생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잠깐만 뭐 특히 요거는 잘 안 보일 텐데 요거 잠깐 보면요. 요런 게 이제 여기가 지금 돌아가는데 이는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그러는데 로봇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예. 네. 이 기술은 중국은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일본하고 독일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손을 돌리거나 움직이는 건 다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뭐 리니어 액추에이터나 로터리 액추에이터 이런 걸 쓰는데 이걸 한국 회사는 하는 데가 한 군데 없더라고. 한 군데도 없다고요? 거의 없습니다. 아, 할 수 네. 있는 데가. 그래서 한국이 생각보다 잘 못 따라가는데 중국은 워낙 많은 거죠. 이런 거 하는 데가. 이 액추에이터라고 하면은 이 로봇의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히 핵심 부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 부품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요. 예. 요것도 화면에 잠깐 보여주면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에서 80% 넘어요. 여기 관절이나 예. 전부 다 이거 액추에이터라고 보면 되죠. 이게. 네. 이게 엄청난 기술이죠. 이게 사실은. 이 액추에이터 기술이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보면은 여기 요 화면도 잠깐 보면은 우리 휴머노이드를 생산하는 업체 1위부터 한 15위까지 이게 서열을 한 건데 중국 업체가 한 9개 있습니다. 네. 미국 업체가 한 4개 있고 노르웨이, 한국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에 있는 거죠. 캐나다 한 개 있습니다. 사실은. 예.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유니트리 같은 게 비상장인데 뭐 이렇게 군무도 치고 뭐 아니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뭐 수건도 던지다 받기도 하고 지금 네.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상장적인 건 별로 없지만은
여기에 가장 핵심은 대부분 다 1위부터 한 10위까지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라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AI와 로봇이 결합하는데 엔비디아 그래서 우리 CES에도 젠선왕이 그때 뭐 로봇 아니 저 휴머노이드 12개 데리고 놓았었잖아요. 예, 예. 뭐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지금 여기 보여주신 이 그 회사들 목록 순서가 이게 뭐 어떤 순위인가요? 그 사실상 뭐 정확하게 하지만 거의 서열이라고 그 생산 기술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면서 순위라고 봅니다. 1위가 유니트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근데 그러면 이런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3천만 원 선에서 실제로 팔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그거는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게 특히 자동 그러면 표준화 아닙니다. 예. 175 뭐 170 딱 맞추면 휴머노이드 딱 그걸 딱 똑같은 걸 만들면은 자동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동화, 네. 표준화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육도 만듭니다. 근육. 높이 따라 가니까 예, 예. 근육 있는 로봇이 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죠. 그렇군요. 예, 예. 자, 지금 중국의 이런 발달 상황, 우리가 뭐 중국이 대단하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알던 중국이 이미 아니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추월을 당한 상황이 이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예, 예. 네. 근데 그래서요, 이렇게 중국의 기술이 발전해 있고, 이 와중에 시진핑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첨단 산업을 더 민간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중국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세를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미중의 무역 분쟁, 관세 전쟁은 이제 정말 화해와 뭐 협상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하고 뭐고 간에 서로 간에 뭔가 이제 더 이상 좋은 국면이 나오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그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라 보고요. 네. 우리는 이제 투자를 잘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뭐 BYD 아까 SMIC라고 파운드리 업체 네. 삼성전자를 능가할 거라 예상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미국의 수출 비중이 제로예요 거의. 어차피 원래 제로였습니다. 그럼 관세를 뭐 아무나 명이나 안 명이나 별로 그런 회사는 영향이 없네요. 예. 영향이 없죠. 어. 그래서 미국도 좋지만 중국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아, 그런데 피해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중국에 생산 많이 해서 하는 델, HP, 애플 요런 피해야 할 주식으로 보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 네. 그런 데는 왜냐하면 대부분 생산에 관세를 먹이면 100% 이상 먹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도 좋은데 중국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잘 피해서 가는 데를 찾으면은 아까 했지만 그 많은 팹리스 회사들이 전부 SMIC에 생산할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하웨이가 만든 칩을 하면은 핸드폰에서 오포, 비보, 뭐 샤오미 다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걔네들 또 결국은 SMIC 생산한 칩을 쓸 거라고 중국이니까. 그럼 지금은 퀄컴 칩을 쓰고 있잖아, 걔네들이. 예, 예. 바뀔 거죠. 아.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이런 반도체 SMIC 같은 것도 되게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죠. 미국의 관세 영향이 전혀 없잖아요. 예. 생각보다는.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지금 이 하이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좀 전망이 좋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아,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오늘 뭐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바뀌었잖아요. 삼성을 제쳤잖아요. 예. 삼성은 세계 1위가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메모리까지 뭐 파운드리도 뭐 다 안 되니까 핸드폰 가전 하나 남은 게 사실은 우리 그 낸더 메모리 네. 하나 있는데 그것도 뭐 그거는 아까 제가 무주공사해놓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선폭을 줄이다 보니까 우리 당구를 치다 보면 이게 이런 얘기 쓰는지 모르겠는데 가락구에서 맞는다 이런 말 써요. 네,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요? 당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3 쿠션 넣어서 이제 네. 끝을 내야 되는데 네네. 두 개 열을 맞추는 거 쉽단 말이에요. 아, 네네네. 이 두 개 맞추는 거는 반도체로 올 때는 이게 선폭을 줄이는 게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줄일 수 없으니까 이제
쌓기세였잖아요. 네. 그게 이제 HBM으로 보면 되는 건데 HBM으로 가니까 뒤에 오던 애들이 검색이 따라온 거예요. 결국 거기서 다 만난다 이런 속담이 비슷한 게 있어요. 네네네네. 다 따라온 거죠 얘네들이. 가라. 네. 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 HBM 잘하고 HBM은 이제 맞춤형 메모리 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잘하는 우리 글로벌 경쟁력 기업 반도체 장비 회사도 있을 거고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은 되게 괜찮을 거다 보는 거죠 앞으로 전망이. 왜냐하면 선두주자고 뭐 가격을 또 증가할 수 있잖아 걔네들은. 예. 딴 데는 철강이나 이런 거는 관세를 예를 들어서 뭐 마진이 10%인데 관세 20% 먹여버리면 그러니까요. 수출할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을 전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한국 기업 중에서도 잘 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좀 우리가 지금 관세 그 전쟁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느라고 사실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차피 미국에 수출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뭐 내수만 보더라도 뭐 무궁무진한 그런 중국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네. 아, 그러면 전 이 아까 말씀드렸다 요거 하나만 좀 궁금했는데 애플이잖아요. 예. 예, 그 애플은 아이폰 10대 중에 9대를 중국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80% 정도 얘기하고 예, 있죠. 예. 근데 지금 이번에 관세 조정을 하면서 유예 결정을 하면서 중국에는 이제 125%가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애플 주가는 또 15%나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 전에 뭐 맞았는데 네. 그거는 애플은 뭐 예외를 해줘야 않겠냐는 기대감 같은데 아, 그래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기대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감이고 뭐 실제 관세를 매기면 예외를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미중 관세 전쟁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즉흥적이고 또 변덕이 심하다 보니까 미중 관세 전쟁도 극적인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좀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이미 내성이 생겼잖아요. 예. 우리가 뭐 러시아도 옛날에 크림반도 14년도 침공할 때는 서방에서 제재를 하면 러시아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 외화 부채도 없고 이러니까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갈 때는 아무리 제재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비슷한 사례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면은 좀 그렇더라도 정치적인 면도 꼭 미국하고 경쟁을 해야 예. 약간 싸워줘야 표도 인기도 올라가고 아. 그 다음에 이제 10년간 워낙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24년이 기술로서 자립도가 거의 완벽하게 벗어나는 아까 제가 칩도 개발했죠. 예. 핸드폰에 OS도 개발했죠. 아까 저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도 마찬가지고 첨단 산업은 오히려 뭐 뒤지는 게 없단 말이죠. 특히 반도체는 제일로 핵심이었는데 예. 하웨이 통신칩하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거의 완벽한 자립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시장도 훨씬 크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고집을 부릴 거고 그리고 제조 강국하고 무역적 핵소이기 때문에 예. 중국을 건드리지는 못할 거고요. 중국을 건드리지 않고 중국하고 화해해버리면 다른 나라는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중국은 뭐 1도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아.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재영 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 강북센터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